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 브라더스키퍼에서는 브레스키퍼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식물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식물 공기 청정기와 또 공기 컨설팅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실내에 있는 공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은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문제점이 있고 또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이산화탄소 등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식물의 고유 영역인데요. 저희가 미세먼지와 공기 유해 물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공기 솔루션 식물 가전을 그래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순서입니다. 저희는 고객이 요청해 주신 그 공간에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곳에 있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한 후에 그 공간에 가장 잘 맞는 식물들을 제안하고 또 가장 잘 맞는 제품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과 맞는 모양으로 아름답게 그 공간을 꾸미고요. 이후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식물 구독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실내 공간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공기 청정과 또 공기 정화, 상소 공급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기 청정기 제품인데요. 먼저 공기질 측정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기청정기가 먼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또 이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공기질의 문제를 식물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저희는 식물에게 사용되었던 물을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순환의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어디에 있든지 그 공간의 공기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였고요. 수경 식물을 사용함으로써 곰팡이나 벌레, 과습이나 악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항토볼과 활성탄을 통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물의 청정도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브레스키퍼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조경이 아니라 자연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와 저희 제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브라더스키퍼는 현재 대기업의 ESG 사회공헌 사업들을 통하여서 많은 제안들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30개의 기업이 저희와 함께 협업하고 있고요. 기업의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 시설에도 저희 제품들을 꾸준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내에 저희가 500여 개의 제품들을 설치하고 또 내년부터는 이 100대 기업 중에 현재는 30개의 기업이 함께하고 있는데 30개의 기업을 추가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영역들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병면 녹화 시장은 2019년도에 243조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약 460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면 아직까지 태동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보통 모든 산업군의 10%는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0% 정도를 하려면 24조 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6천억 원 정도의 작은 시장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에서 식물 가전들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물을 통하여서 실내 공간의 공기질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바꾸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간 식물을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기술력을 통하여서 다른 회사들보다 더 훨씬 나은 유지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식물을 통하여서 자립준비 청년의 정서를 회복하고 또 식물을 통하여서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년간 만들어왔던 사회적 성과입니다.
1년에 2,500명씩 퇴소한 청년들의 문제를 브라더스키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했던 것이 바로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법안이나 지원 제도들을 바꾸는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에서 2개의 법안을 바꾸기도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5개의 법안을 바꾸면서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직접 고용하고 인턴십을 연계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양육시설의 벽면 녹화를 설치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 회복을 함께 돕고 있고 보호아동과 보육교사들을 교육함으로써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린다는 그 슬로건을 통하여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자재들은 자동차 폐자재나 냉장고 폐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저희는 종이 명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명함을 보내드리고 문자로 명함을 받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시공 현장에서도 종이컵을 사용하는 대신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2018년도에 설립하여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직원의 80% 이상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채워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이 20% 정도 나는 만큼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레스키퍼에서는 이렇게 지역에서 퇴소하는 친구를 지역에서 고용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대리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모 기관과 모 기업이 함께 투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 240여 개의 보육원이 있는데요. 올 연말부터 5개 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 퇴소한 친구를 지역에서 고용하는 모델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리점은 단순하게 대리점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식물 카페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도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공간에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커피와 빵을 판매함으로써 그 공간을 더 예쁘고 아름답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후의 목적은 바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공기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게 저희 브레스키퍼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 브레스키퍼는 단순하게 식물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공기를 컨설팅하는 분야로 사업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저희 브라더스키퍼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멘토링 세션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제일 먼저 자료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이 자립준비 청년 문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을 푸는 방식은 전혀 다른 사업 모델, 이 공기청정 솔루션이라는 사업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 2개의 간극을 고용이라는 형태로 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립준비 청년 문제를 고용으로 풀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브라더스키퍼라는 회사 아래서 브레스키퍼 외에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다른 솔루션, 다른 사업 모델을 런칭해서 또 다른 형태의 고용으로 푸실 생각이라서 이런 브라더스키퍼, 브레스키퍼 이렇게 나오시는지 아니면 일단은 브레스키퍼에 집중하실 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먼저 제가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생활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보육원을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기 때문에 뭐 범죄자가 된다거나 교도소에 들어간다거나 성매매를 한다거나 보통 저희들에게 들려왔던 소식들은 바로 이런 일들이었고 이 문제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나왔을 때 저 또한 6개월 정도 노숙자로 생활을 했었고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제가 고등학교 때 꾼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이제 돈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잘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시도들 끝에 저희 브라더 스키퍼가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또 식물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정서적 회복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는 걸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의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나 높다고 하거든요.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식물을 죽여본 경험을 한다는 거. 그만큼 식물은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식물을 기르고 가꾸면서 정서적으로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고, 그러면 이 조경 사업이 우리 아이들과 잘 맞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친구들의 80% 이상이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자질들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본 첫 번째 기회고요. 두 번째로 이 조경업계는 고령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자립준비 청년은 1년에 2,500명씩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미세먼지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식물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세 가지의 기회를 보고 저희가 브라더 스키퍼 또 브레 스키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 이름은 브라더 스키퍼인데 저희 식물과 관련된 브랜드 네임은 브레 스키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식물과 관련된 또 공기 컨설팅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로는 BK를 따서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저희 브라더 스키퍼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식물 사업만 관심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들 또 원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친구들이 부서 이동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방향이고 또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 그 벽면 녹화 시장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에서는 이제 2019년에 243조 원이었다가 27년까지 458조로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아직 국내 시장은 6천억 규모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네. 근데 해외 대비 국내에서는 아직 이 벽면 녹화 시장이 이제 확산이 되지 않은 이유를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저는 첫 번째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도 대표님께서 지금 자립준비 청년을 고용하는 너무 의미 있는 일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저희가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제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각 성장 단계별로 이제 필요한 인력들이 다르고 맞습니다. 또 업무 영역별로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그때 되면 또 이제 팀 구조나 뭐 팀 세팅이나 뭐 주 경영진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해서는 현재 이 미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계절이 워낙 이제 따뜻하고 한 계절을 거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외 벽면 녹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잖아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추위를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실외 벽면 녹화 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실외에 있는 벽면 녹화 시장이 낙후되다 보니까 실내에 식물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에서 실내에 이런 식물 가전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실내 시장들이 성장하면서 실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이 겨울에 어떻게 식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또 준비가 되어진다면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벽면 녹화 시장도 동반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저희 브라더 스키퍼는 더 좋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 경영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저는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의 성장을 위해서는 더 좋은 전문 경영인이 와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열린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립준비 청년만을 고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는 아닙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될 수만 있다면 자립준비 청년들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이 모든 일들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에는 저는 보통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을 이 전문 영역에 자리를 맡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브라더스 키퍼의 이런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정관에 그런 작업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누가 와도 이것들을 바꾸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좋은 분들 또 저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네. 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오늘은 저 유니폼 안 입고 오셨네요. 아, 네. 예. 사실 별거 아까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이게 옛날에 이런 거죠. 세스코가 잘 되기 이전엔 건물에 이런 좀 벌레를 잡고 또 쥐덫을 놓고 이런 애들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로한 분들이 군복을 입고 이렇게 처리하시던 어떤 좀 언프로페셔널해 보였던 일들을 세스코가 브랜드를 놓고 기계를 놓고 기술을 도입하고 유니폼을 입히고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경의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노인들 또 시니어들이 많이 하시던 어떻게 보면 개개별의 숙련도는 높지만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역에서 이제 기술의 영역으로 바뀌는 과정, 젊은이들로 바뀌는 과정인데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가는 기술들은 내부에서 다 만들기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 좀 협업이나 혹은 기술들을 마련하기 위한 도전들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모든 문제를 또 모든 기술들을 갖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외부 협력자들 또 외부 기관들과 함께 이런 연구 사업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전문 회사와 이 기술들을 함께 협업하고 있고요. 또 공기청정뿐만 아니라 공기를 측정하는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측정하는 회사와 함께 협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나 요인들은 결국 이 식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가장 잘 아는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 농장과 이 식물과 관련해서도 식물이 모든 식물들이 동일한 활동들,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 식물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면서 저희 제품에 접목하고 결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있는데 아까 정관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그 자립준비 청년의 고용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정관에 정의하는 고용 뭐 비율이라든지를 정의하는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게 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내부적으로 그 고용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와 그 고용에 대한 목표가 사업의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관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회사의 대표는 회사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의 급여를 넘을 수 없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회사가 우리 회사라는 느낌들, 경험들을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관에 자립준비 청년을 고용합니다라고 넣었을 때 역차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조언들을 듣고 그 내용은 넣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꼭 넣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가 왔을 때 이 부분들이 승인이 되어야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누군가가 저희 회사에 들어온다면 아마 이 정관을 보고 찾아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또 이 사회 문제를 정말 이 마음으로 감성으로 좀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정관에 동의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관의 내용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저희가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숫자이지만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최근 3년 내에 아동 양육 시설에 1년에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10,000명이 넘게 발생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또 지원 제도들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금을 통해서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이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저희가 240여 개의 보육원이 있는데요. 저희 동료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한 명이 한 개의 보육원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멘토링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아이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면서 그 보육원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동료들이 240명이면 240개의 보육원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명이 한 개를 책임지기보다 2명이 하나를 책임지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리점들을 만들어내면서 지역에서 퇴소한 친구들을 지역에서 고용하는 모델들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5년 뒤면 한 보육원에 1명 정도는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관공서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 우선 구매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기업 활성화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그런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해결하는 모델들을 함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리점이 늘어나고 자립준비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성장도 동반되지 않을까. 그럼 향후 BK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 다각화를 할 때도 사실 지역 퇴소자들을 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생각하시겠네요. 저희는 지금 안양에 있는데요. 안양에서 저희 본부에서만 일들을 할 수 있는 영역들보다는 어디에서나 그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일들로 저희가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